선생님, 퇴직하고 나면 여행도 다니시고 한가하게 지내실 거죠? 졸업식 날 한 제자가 웃으며 물었다. 그 순간 그는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되묻고 있었다. 그래, 나도 그럴 줄 알았지. 근데 현실은 이렇단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고 모범적인 교사로 명예롭게 퇴직한 60대 어씨. 정년퇴직이란 단어가 주는 말의 무게는 든든함보다 허전함에 가까웠다. 그는 5년 전 꽃다발과 박수를 받으며 교직을 떠났지만 지금은 버스카드를 찍을 때조차 한 번 더 손 떨리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은퇴 이후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 정년까지 일했는데 왜 은퇴 후 삶은 이렇게 빠듯한 걸까? 본론 은퇴 5년 만에 돈이 사라지는 구조. 사실 교사라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퇴직 후 연금이 나오는 만큼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는 충분하겠다고 여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직후부터 시작된 이 은퇴 비용의 카운트다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속도로 통장을 깎아먹는다. 1. 첫 번째 함정, 갑자기 많아진 여유 시간, 그리고 과소비. 퇴직 후 첫 12년은 생각보다 돈이 더 나간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에 여행을 가고 그동안 미뤘던 취미 활동도 시작하며 보상 소비가 이어진다. 예전엔 안 사던 가전제품, 골프장 회원권, 고급 식당 외식, 이 모든 게 이제쯤은 내가 좀 누려도 되지 않나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어씨도 퇴직하자마자 부부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비행기값, 숙박비, 기념품까지 포함하니 1천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그 후에도 동창 모임, 골프 회동, 지역사회 활동까지 겹치며 월 지출이 400만 원을 넘는 달도 많았다. 그때는 내가 교사로 30년 일했는데 이 정도도 못 써?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를 뒷받침할 구조가 은퇴 후에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함정, 연금은 있지만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교직원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다. 어씨의 경우 매달 약 18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들어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공과금, 차량 유지비, 부모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25만 300만 원 수준이었다. 즉 매달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퇴직금은 생활비로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었고 5년이 지난 지금 그가 가진 현금 자산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3. 세 번째 함정,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지원. 60대가 되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형제 중 누구 하나는 병원 신세를 지기 마련이다. 어씨의 경우도 부인이 갑작스러운 고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700만 원 넘는 병원비를 부담했고 미혼인 아들의 대출 보증을 잘못 썼다가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예외 상황이 반복되면 아무리 튼튼해 보이던 자산도 금세 무너진다. 계획표에는 없었죠. 근데 인생이 어디 계획대로만 가던가요.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자산 급감 현실. 사례,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63세 B씨, 퇴직금 1억, 6년 만에 제로. B씨는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자녀 결혼 지원, 일부는 차 바꾸는 데 썼고 남은 6천만 원으로 매달 적자 200만 원을 메꾸며 살았다. 계산대로라면 30개월, 즉 2년 반 만에 바닥이 난다. 결국 6년 후 그는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교사였다고, 연금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절대요. 사례, 퇴직 후 귀촌한 61세 시시골살이의 뜻밖의 지출. 도시 생활비가 비싸다며 귀촌을 선택한 C씨 부부. 초기 정착비로만 4천만 원이 들었다. 리모델링, 차량 유지비, 농사 장비 구입, 각종 모임 회비까지 예상했던 절약형 은퇴는 오히려 더 많은 지출로 돌아왔다. 물가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외지인은 어딜 가도 돈이 듭니다. 사례, 64세 D씨, 5년 전엔 여행, 지금은 장 보러 마트 가는 것도 눈치? 퇴직 직후엔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다. 하지만 이후 연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퇴직금은 이미 파닥. 지금은 하루 한 끼는 도시락으로 때우며 지출을 아끼고 있다. 그때는 은퇴가 해방인 줄 알았죠.
지금은 벼랑 같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흐름의 설계다. 은퇴 후 5년. 누군가는 여유롭게 보내고 누군가는 3천만 원만 남긴 채 버티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 남기고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쓸지를 설계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래의 5가지 포인트를 점검해보자. 월 고정지출 파악과 현금 흐름표 작성하기. 퇴직금과 연금만 믿지 말고 소액이라도 수익형 자산 확보하기. 12년 내 대규모 소비를 자제하고 지출 이행 계획 세우기. 가족 지원은 철저히 선긋기 원칙 지키기. 건강과 의료비 대비 실손보험장 기후양보험 다시 점검하기. 맺으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재무 인생. 어씨는 요즘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수입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가볍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한다. 그땐 몰랐죠.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요. 돈이 없으면 그 어떤 가치도 지키기 어렵다는 걸요. 누구나 은퇴한다. 하지만 모두가 준비된 은퇴를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30년 교직 후 퇴직 5년 만에 자산 3천만 원 남은 이유는 1. 은퇴 후 자산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구조 3가지 핵심 요인. 첫째,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데 수입 구조는 급감. 교직 퇴직자의 경우 공적연금에 교직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나 현직 시절 월급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가령 현직 시 450만 원을 수령하던 분이 은퇴 후 연금으로 20만 250만 원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지출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직후 몇 년은 은퇴 보상 소비 또는 유예했던 지출의 폭발이 동반됩니다. 항목 은퇴 전 평균 은퇴 후 13년 평균 월 생활비 약 300만 원 약 28만 350만 원 소득연금 등 약 450만 원 약 20만 250만 원 월 평균 적자 규모 마이너스 약 마이너스 50만 마이너스 150만 원 이러한 구조는 23년만 지속되어도 퇴직금이 상당히 빠르게 소진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 리스크. 은퇴 후 지출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것이 의료비와 가족 지원금입니다. 부모 간병 및 병원비 일회성으로 수백 수천만 원 발생. 자녀 결혼주택 자금 지원 퇴직금의 3,050%까지 사라지는 경우 빈번. 배우자나 본인의 건강 문제, 장기 요양비 및 비급여 치료비 급증.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연평균 의료비가 1인당 30만 400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023년 기준도 있습니다. 셋째, 자산관리 전략 부재. 퇴직 이후 많은 분들이 현금 보유 위주로만 자산을 방치하거나 은퇴 직후 주식 또는 부동산 단기 투자에 손을 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예금이나 CMA 등 저수익성 자산에만 집중.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전략 부족. 연금 외에 월 현금 흐름 창출 구조 부재. 결과적으로 자산은 빠르게 소진되고 은퇴 후 57년이 고비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5가지 전략적 접근. 지출 통제를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재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보다 지출 패턴 재구성입니다. 퇴직 12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예상 월 지출 시뮬레이션 작성.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리. 고정비 중심의 구조 개선, 차량 유지비, 보험료, 통신비 등. TIP 지출 다이어트를 은퇴 전 6개월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퇴직금은 사용보다 배치 전략으로 접근.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산 용도에 따라 3가지 통장 분리 전략을 추천합니다. 생활안정형 금예금 향후 2년 지출분. 수익형 배당주의 TF리츠 매달 일정 금액 수익 창출 목표. 비상대응형 단기환금 가능한 상품 의료비 등 긴급 대응.
적극적인 월 현금 흐름 만들기 설계. 은퇴 후 자산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산 소진이 아닌 현금 흐름 유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연금 외에 월 3,050만 원의 현금 흐름만 만들어도 체감 자산 고갈 속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수단기대 수익률 특징. 배당주 투자사 16% 장기 안정성, 배당 소득 발생. 월세형, 소형 임대 35% 관리 이슈 있지만 안정적 현금. 리츠 ETF 47%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 가능. 건강은 최대의 지출 방지 전략. 60대 이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므로 보험과 건강 습관 모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갱신 조건과 보장 범위 확인 필수. 장기 요양보험이나 간병형 보험 고려. 건강검진, 운동, 식습관 조정 등 지출 감소형 건강 투자 중요. 가족 지원은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자녀 결혼, 유학, 전세 자금 지원 등은 도움이 아니라 재정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는 아래 원칙을 명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부모도 자녀의 삶을 과도하게 떠맡지 않는다. 재정 지원은 일회성, 명확한 한도 설정. 3. 결론 은퇴 후 5년이 핵심 구간이다. 은퇴 후 15년은 적응기이자 지출 패턴이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남은 2030년의 노후가 안정되느냐, 흔들리느냐가 갈립니다. 구간 리스크 요인 필요 전략. 12년 차소비 급증, 계획 외 지출 통제 훈련, 생활 구조 조정. 35년 차의료비, 가족 지원, 자산 소진 가속 자산 리밸런싱, 현금 흐름 확보. 6년 이후 체력 저하, 추가 소득 불가장기 생활비 고정화, 요양 대비 자산. 마무리 조언. 정년까지 일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돈 관리의 시작점이며 준비된 자만이 자유로운 노후를 얻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까지 1년이 남았든 이미 은퇴한 상태든 바로 오늘부터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30년 교직보다 더 어려운 건 30년 은퇴 생활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